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아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섬에 도착하기 직전 그린란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트루스 소셜에 그린란드는 놀라운 곳이며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된다면 국민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는데 외신들을 종합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그린란드를 필요로 한다. 2019년에 매입하려 했던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는 또한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고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타국 소유의 땅과 운하의 군침을 흘리는 이유는 역시 미국의 경제와 안보적 이득이 크다는 데 있다. 특히 그린란드에 대해선 집권 1기 때에도 매입 의향을 수차례 밝혔었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원래 전체 면적의 약 80%를 얼음이 덮고 있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그 아래 매장돼 있는 원유와 히토류, 금속 등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자원 개발 협력 구애가 쏟아지는 이유가 됐다. 게다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다. 유럽과 북미를 잇는 최단 경로에 위치해 있어 미국이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분석이다. 파나마 운하도 마찬가지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약 82km 길이의 인공수로로 연간 약 1만 4천 척의 선박이 통과하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국 선박들이다. 원래는 미국이 운하를 관리하고 있었지만 1977년 지미 카터 당시 미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1999년 파나마 정부에 운영권을 넘겼다. 트럼프는 이는 큰 실수였다고 비판했고 즉각 환수를 주장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과연 가능한 일일까? 아무리 세계 최강 미국이라 해도 다른 나라의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는 건 불가능하다. 트럼프도 모를 리 없다. 말하자면 그의 도발은 협상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그린란드 자원 개발권 확보, 파나마 운하 통행료 인하 등이 진짜 목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단순히 엄포만은 아닐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는 상업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고 다른 나라 주권을 불가침 영역으로 여기지 않는 듯한 모습도 보여왔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 NIT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는 과거 식민지 시대처럼 타국 영토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는 확장주의 성격을 가진다고 진단했다. 전통적인 고립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고 천재적이라고 치켜세운 트럼프의 언사는 이 같은 분석을 가능케 한다. 입장을 바꿔 상대국들이 응하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택할 만한 합법적 수단은 딱히 없다. 워싱턴 싱크탱크 윌슨 센터의 셰리 굿맨 연구원은 그린란드의 히토류 자원이 중국에 의존 중인 미국에는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고 파나마 운하에 대한 영향력 확대도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면서도 국제법과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란드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 그린란드의 인구는 약 5만 7천 명, 면적은 한반도의 9배 이상인 216만 6천 제곱킬로미터다. 이 섬은 18세기 중반부터 1979년까지 덴마크의 지배를 받았고 지난 2009년부터 독립을 선언할 권리가 부여됐지만 여전히 국방 및 외교 정책 등은 덴마크에 맡기고 덴마크령으로 남아있다. 덴마크가 EU 회원국임에도 그린란드는 EU 영토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그린란드 인구의 대부분은 그린란드 원주민이며 덴마크 의회에는 그린란드를 대표하는 의원 2명이 있다. 이 섬에는 석유,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반도체, 전기차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 광물을 포함한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는 배경은 충분하다. 그린란드 총리 무테 에게데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논평을 냈다. 그린란드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매물이 아니며 앞으로도 매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랜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패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르크 야콥센 덴마크 왕립국방대학 교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웃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오랜 기간 독립을 추구해온 그린란드 사람들이 그의 주장을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로는 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2019년 그린란드의 가격을 1조 7천억 달러, 하나로 2,490조 원으로 추산했다. 파나마 운하는 1914년 미국이 완공한 운하로서 1977년 체결된 토리오스 카터 조약에 따라 1999년 12월 파나마 정부로 운영권이 이양됐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반환을 요구하자 외신은 주권 국가의 영토 반환을 강요하는 것은 드문 사례라며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동맹국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 통제권 반환을 요구한 직접적인 배경도 결국 미국 선박에 대한 과도한 요금 부과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 정부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터무니없다며 미국에 대한 이런 완전한 바가지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 세계 해상 무역의 4% 남짓 규모를 차지하는 파나마 운하는 지리적 특성상 미국 선박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파나마 운하청 ACP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 미국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한 물량은 1억 5,706만 톤이나 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행보는 대단히 도발적이고 파급력이 크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킨다는 발상을 듣고 놀라지 않을 사람은 드물 것이다. 트럼프의 일련의 타국 땅들에 대한 빈말 아닌 빈말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지만 한국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파나마 운하 통제권 주장은 그 기저에 중국 견제가 깔려 있고 그린란드 매입 카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힘을 쏟고 있는 러시아의 허를 찔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관세 폭탄에만 천착해 큰 그림을 놓치지 말고 트럼프 행정부의 다중포석이 깔린 정치 외교적 맥락에 주목해서 내어줄 것은 내어주더라도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루속히 국내 정세가 안정화돼서 이 같은 대외 변화에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